거리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그 전체 보기 한번 볼래요? 자, 강의 노트 맨 앞에 이제 전체 보기가 있어요. 자, 메뉴에 보니까 뭐 전청량이 나와요. 자, 지적 뭐가 나와요? 총설이 나와요. 총설. 지적 총설. 자, 지적 총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자, 첫 번째 지적의 의의가 나오죠. 지적의 의의 보니까 거기 뒤에 부동산 등기법과 뭐가 나와요? 자,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나와요. 예, 우리나라는 몇 하나 되어 있죠? 하나. 그래서 그거는 별표 하나 딱 해놓고. 자, 오늘은 전체 보기를 한번 싹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단락으로 한번 가봅시다. 맨 앞에 있죠. 강의 노트 맨 앞에 전체 보기. 자, 지적의 3요소는 뭐라고 써놨어요? 행간편 딱 쳐놔요. 토지, 등록, 지적 공부. 그래서 토지, 등록, 지적 공부. 이거는 반드시 숙지해둬야 됩니다. 토지, 등록, 지적 공부. 자, 그러면 지적의 분류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그냥 외우세요. 많이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무슨 지적이 있어요? 법지적 줄쳐놓고요. 도예지적, 수치지적 선용하고 있고 몇 차원 지적이에요? 2차원 적극적 지적이다. 자, 지적의 분류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목적. 목적을 써놨죠. 목적은 별표 3개 놓으세요. 목적은. 자, 목적은 5개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목적이 뭐가 나와요? 청약 및 수로 조사의 기준 및 절차. 두 번째, 지적 공부와 부동산 종합 공부의 작성 관리. 그 다음에 해상 교통의 안전. 그 다음에 뭐가 있죠?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소유권 보호.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거기에다 줄 밑줄 딱 넣고. 자, 그러면 목적에는 그러면 개발이 나오면 X라는 걸 잡아요. 그래서 그 옆에다 개발 X라고 써놔요. 자, 그러면 우리 지적의 목적은 관리예요, 개발이에요? 관리. 그래서 관리. 이렇게 이제 의미를 잡고. 자, 그 다음에 지적의 이념이 나오는데, 뭐 지적의 이념도 거진 출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지적 국정주의, 지적 형식주의, 지적 공개주의 거기까지 잘라봐요. 몇 개죠? 3개. 쓸 필요는 없고 3대 이념이라고 그럽니다. 3대 이념. 자, 거기까지 잘라서 3대 이념. 그러면 뒤에 직권 등록주의와 뭐가 나와 있죠? 실질적 심사주의. 그러면 2개 합치니까 몇 개죠? 5개죠. 그래서 뭐예요? 5대 이념이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종종 출제되는 게 실질적 심사주의. 행간편 딱 나와요. 실질적 심사주의. 우리 등기와 차이점이 대표적으로 여기서 차이 나잖아요. 등기법은 무슨 심사주의냐면 무슨 심사주의라고 배웠죠? 형식적 심사주의. 그러면 자, 지적의 이념 5개 그냥 숙지해 놓으면 돼요.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 맨 앞에 전체 보기를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용어의 정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지적 공부. 그 다음에 뒤에 뭐가 나와 있죠? 지적 소관청. 그러면 지적 공부는 개념 다시 잡을 거고요. 자, 지적 소관청 나오죠. 개념 잡아야 되고. 자, 지번. 지목 개념 자주 출제되고요. 면적, 경계점, 경계.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토지이동. 토지이동의 개념은 잡아야 돼요. 자주 출제되니까. 자, 신규 등록, 등록 전환, 지목 변경, 축적 변경. 그나마 올해 이제 축적 변경이 작년에 출제돼서 축적 변경 출제 가능성이 많이 떨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용어의 정의에서 잡을 거는 뭐예요? 3개는 꼭 잡고 들어가야 돼. 무슨 공부? 지적 공부, 지적 소관청. 또 하나는 뭐예요? 토지 이동. 요 3개는 좀 이따 다시 정리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적 총설에서 그냥 이해하지 않고 그냥 외울 게 뭐예요? 자, 3개는 지적의 3요소, 지적의 분류, 지적의 목적, 지적의 이념. 요거는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암기하면 됩니다. 암기가 아니라 암기입니다. 자, 그러면 토지 등록에서 뭐가 나오죠? 지번. 지번 찾았어요? 네, 지번은 별표 5개. 매년 출제되고요. 자, 지목은 별표가 6개야. 그래서 지번 끝나면 지목을 배우게 돼요. 경계는 별표 3개 놓고요. 면적은 별표가 5개고. 그래서 이제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몇 개예요? 4개. 그래서 4개는 꼭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토지 등록과 관련돼서. 자, 지적 공부는 몇 종류예요? 8종류죠. 그래서 여기에서 꼭 잡을 거는 자, 그래서 거기 지적 공부의 등록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별표 5개 놓으세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찾았죠? 자, 지적 공부 거기 가니까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 찾았어요? 예. 자,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은 한 문제에서 2문제가 나옵니다. 뭐가 지적 공부에 등록되는지 요걸 우리가 이제 암기를 해둬야 되고 지적 공부의 복구는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작년에 출제가 돼서. 근데 이제 두 개 지문이 아주 중요한 지문이 나중에 감춰져 있다라는 거. 그러면 지적전산 정보 자료 이용과 활용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밑에 찾았어요? 예, 그거는 별표 3개 넣으세요. 자, 지적정보전달관리기구 맨 마지막에 나와 있죠. 지적정보전달관리기구는 별표 하나 딱 해놓고 특히 거기 옆 밑에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지적정보전달관리기구 밑에 국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국. 그래서 지적공부에서는 크게 이제 5개, 4개, 5개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다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제 수업을 들어야 되고. 자, 밑에 무슨 이동이 나와 있죠? 토지이동. 토지이동과 관련돼서 토지이동의 종류로 가봐요. 대표적으로 이제 신규 등록, 뭐가 있죠? 등록 전환, 그 다음에 분할, 그 다음에 합병. 합병은 올해 별표 3개 놓고요. 자, 지목 변경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 말소 찾았어요? 예, 그거는 별표 3개 놓으세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작년에 출제가 됐고요. 자, 그러면 지적 청소를 배우고 토지 등록으로 가서 지적 공부, 토지 이동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토지 이동. 자, 토지 이동이면 뭐예요?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ROE. 그럼 토지가 달라졌으면 무슨 정리해야 돼? 지적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등록상 정정 찾았어요? 안 찾았어요? 찾았죠. 별표 5개 놓고. 그래서 그 뒤에 무슨 정정이 나와요? 맨 끝에 직권 정정. 여기에 이제 별표 3개 놓아. 등록상 정정에서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게 바로 직권 정정 사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밑에 경계 정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소유자 정정 찾았어요? 예, 소유자 정정하고 소유자 정리 찾았어요? 예, 소유자 정리는 별표 5개. 자, 등기 촉탁하고 지적정리 통지 묶어서 뭐예요? 별표 3개 놓으세요. 그러면 지적정리에서도 몇 문제? 3문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적청량. 마지막으로 이제 지적청량으로 가서 의의가 나와 있고 구분 찾았어요? 네, 구분은 크게 무슨 청량이 나와요? 기초청량과 세부청량 2개로 구분이 돼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방법. 방법은 외우면 돼요. 평판, 전자평판, 경위, 전파, 강파, 사진, 인성, 정량. 여기서 전자평판을 좀 조심해 놓으라고. 전자평판 정량. 그 옆에 무슨 정량이 있죠? 경위, 정량. 요거 조심해 놓고요. 자, 그러면 지적 청량의 대상 찾았어요? 예, 요거 별표 5개 놓고 무조건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적 청량 수행자. 지적 청량 수행자는 뭐라고 적어놨죠? 지적 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공사. 요거는 암기해놔야 되고. 자, 지적 기준점은 3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건점. 요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뭐가 나와 있죠? 지적 청량의 적부 심사 절차. 그거는 흥강편 써놓고 별표 3개 놓고 올해 출제 예상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그 밑에다 하나 더 써놓을래요? 요걸 하나 써놔요. 자, 지적 청량에 요걸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지적청량 의뢰 절차 하나 써놔요. 그럼 지적청량의 대상은 3문제가 나옵니다. 지적청량은 지적청량의 대상과 그 다음에 뭐예요? 지적청량 적부 심사 절차와 그 다음에 지적청량 의뢰 절차. 요게 별표가 5개입니다. 요거 잘 해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지적청량은 3문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지적청량의 대상, 그 다음에 지적청량 적부 심사 절차, 그 다음 뭐예요? 지적청량 의뢰 절차. 만약에 이제 그러면 자기가 첫 강의 듣는 사람들은 요 전체 보기를 자꾸 머릿속에 전체를 한번 자꾸 스크린을 그려놔야 됩니다. 어디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지금 어디가 이제 표시를 다 해줬잖아. 올해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요 전체 보기를 하나 싹 흐름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볼래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단락보기가 있어요. 단락보기 찾았어요? 그럼 오늘 보는 데까지 단락보기를 한번 보자고요. 지적요일안. 자, 뭐라고 써놨죠? 필지마다 국가가 토지 표시를 하여 공적정보에 등록 공시하는 제도. 뭐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지적의 의의다. 요 정도. 자, 발전 과정에 따른 분류 뭐가 나와요?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지적. 그럼 법지적에다 행간편 다 꺼놔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법지적. 이거는 그냥 외우면 됩니다. 이해할 필요도 없어요. 자, 등록 차원에 따라 물려서 몇 차원 지적이 있어요? 2차원. 행간편 딱 꺼놓고. 우리나라는 몇 차원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2차원.
자, 측량 방법에 따라서 도의 지적과 수치 지적, 흥강편 둘 다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측량 방법에 따라서 도의 지적과 수치 지적을 모두 채택하고 있어요. 근데 특히 수치 지적에 대해서는 별표 하나 딱 해놔요. 자, 그러면 이제 등록 의무에 따라서 무슨 지적이 있어요? 소극적 지적과 적극적 지적.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적극적 지적에다 흥강편 딱 하나라고.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을 체크하고 있다? 적극적 지적.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총정리를 해놨어요. 뭐라고 써놓으면 밑으로 가봐요.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지적제도 찾았어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읽어봐요. 소유지적, 법지적. 몇 차원? 2차원. 도의지적, 수치지적. 수치지적은 거기 일부 조심해 놓고요. 자, 일부에다가 도시개발사업이라고 써놔요. 일부 지역 밑에다. 대표적으로 어디에요? 도시개발사업죠. 그럼 수치적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다. 어때? X.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럼 옆에 무슨 지적이라고 써놨죠? 적극적 지적. 그죠? 그거는 좀, 그래서 요번에 뭐예요? 자, 봐봐요. 요번에 이제 EBS 모의고사 1회 3월달 모의고사를 제가 출제했거든요. 다음 중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지적제도로 바르게 묶인 거.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만 채택하고 있다. 그 정도. 거진 출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배울 때 우리나라 지적제도가 뭘 채택하고 있는 정도만 알면 돼요. 거진 출제는 제로가 있습니다.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지적의 개념 하나 나왔네요. 지적 무슨 주의가 나오죠? 국정주의. 그래서 국정 동그라미 쳐놔요. 그래서 거기 뒤에 국가라는 걸 동그라미 쳐놔요. 국가가 정한다. 자, 지적 형식. 형식 밑에다가는 절차라고 써놔요. 절차. 자, 지적 공개주의. 공개 동그라미. 그래서 공개 뒤에다 줄 쳐놓고요. 몇 개예요? 3개. 그래서 아까 몇 대 이념이라고 그랬죠? 3대 이념. 그럼 4번에 무슨 심사주의가 있어요? 실질적 심사주의. 5번은 직권 등록주의. 몇 개예요? 5개. 거진 출제가 안 돼요. 그래도 지적제도의 이념은 뭔가 이걸 이제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뒤편 한번 넘겨봅시다. 자, 단락보기 보니까 뭐가 나와 있죠?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찾았어요? 예. 그거는 자, 기본적으로 별표 하나 해놓으라고 그랬죠. 자, 좀 이따 이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를 다시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기능은 어디가 중요해요? 거기에 흥강편 딱 하나요. 마척하네.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권리관계 공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능. 그 두 개는 이제 요 단락보기에서 한번 쳐둬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지적은 무슨 관계를 공시한다? 사실관계 공시. 등기는 권리관계 공시. 그럼 밑으로 쭉 빠져서 밑에서 네 번째 칸을 봐봐요. 등록대상. 등록대상을 쭉 내려가 봐요. 등록대상 찾았어요? 네, 박스 안에서. 자, 권리의 객체 줄 쳐놔요. 권리의 객체. 요거는 권리 객체. 객체가 중심이고. 자, 그 다음에 옆에는 권리 주체.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나와도 맞는 문장이 있네요. 지적은 권리의 주체를 중심으로 편제되어 있고, 등기는 권리의 주체로 편제되어 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객체는 아까 뭐예요? 토지. 그렇죠. 주체는 당사자. 그렇죠. 당사자. 그래서 그런 의미를 여기에다. 그러니까 단락보기에서 요거는 한번 안겨놓고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밑에 뭐가 나오죠? 필지. 필지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의는 뭐라고 써놨어요? 토지 등록 단위. 그렇죠. 단위. 자, 토지 등록 단위가 나오고요. 그 밑에 뭐가 나와요? 요건. 요건은 별표 3개 놓으세요. 요 요건과 관련돼서는 요 자체로는 출제가 안 돼요. 그러면 토지 요건은 뭐든 합병의 승인 요건으로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별표 3개 놓는 거고. 거기 요건 밑에다 합병의 승인 요건이라고 이제 써놔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이제 양입지가 있죠. 양입지는 양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특히 거기 이번에 이제 양자를 들을 수 있는 제한 요건이 3개가 있어요. 제한 요건이 있어요? 예, 첫 번째 종된 토지의 지목이 뭐인 경우? 대인 경우. 첫 번째 요건, 제한 요건. 그러면 주된 토지의 몇 퍼센트? 10% 초과. 두 번째 요건이 나오고요. 제한 요건이 나오고. 세 번째 요건은 뭐예요? 330제곱미터를 초과한 경우. 요거는 무조건 일단 애워놔야 된다는 거예요. 애워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오른쪽 가봐요. 오른쪽에 뭐가 나오죠? 지번 나와요? 예, 지번은 별표가 5개죠. 자, 오늘 배울 게 바로 지번까지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자, 지번이란 그러면 대략적으로 거기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찾아서 밑줄 하나 딱 넣고. 자, 그럼 이제 부여 방법이 있는데 부여 방법에 따라서 읽어봐요. 진행 방향에 따른 분류. 그건 뭐가 있죠? 사행식, 유식, 단지식. 그럼 첫 자를 동그라미 쳐놔요. 사기단. 사기단. 그 사가 뭐예요? 사행식, 기가 유식, 단이 단지식. 이게 세 가지를 채택하고 있어요. 자, 부여 방법에 따라서 지역 단위, 도역 단위, 단지 단위 찾았어요? 예, 그럼 도역 단위 줄 쳐놔요. 우리나라가 채택하는 것은 도역 단위법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 기본 이치에 따른 분류 찾았어요? 예, 이건 따로 발표 안 해요. 워낙 자주 출제돼요. 근데 기본 이치에 따른 분류에서 북동 기본식과 뭐가 있죠? 북서 기본식. 우리나라는 북서 기본식입니다. 자, 지번 부여 찾았어요? 예, 그거는 별표 3개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지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번 부여야.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라도 줄쳐놓으세요. 이제 배울 게 신규 등록전환 찾았어요? 예, 2번은 뭐라고 찾았어요? 분할, 3번은 합병, 4번은 지적확정 정량지역. 그래서 지적확정 정량. 오늘 진도가 아마 여기까지 이제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엄청 강의 들은 사람은 지금 요걸 확인해서 이해도 이해지만은 이걸 먼저 아우터라인은 틀을 잡아서 암기를 해두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놓고 이제 몇 페이지로 넘어가요. 뒷장을 한번 쭉 넘겨봐요. 자, 그러면 17페이지로 가봐요. 자, 용어의 정리가 나와 있죠. 용어의 정리. 자, 용어의 정리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수업을 이제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이제 나가보자고요. 첫 번째 이제 뭐가요? 용어입니다. 자, 용어의 정리는 우리 용어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거든. 사실은. 그러면 용어의 정리는 거기에다 아마 별표를 5개 놨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이제 개념을 하나씩 이제 잡아가자고요. 첫 번째 무슨 공부가 있어요? 지적 공부. 그러면 이제 지적 공부부터 이제 첫 번째 이제 나가보자고. 자, 지적 공부는 이제 기존 수강생은 써놨으니까 좀 암기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한번 거우에다 이렇게 한번 써놔봐요. 이렇게 아마 써놨을 거예요. 자, 가시적 지적 공부가 뭐가 있다? 불가시적 지적 공부. 그럼 필기된 사람은 이제 애우라고 해요. 이제 애우고 계셔요. 그러면 가시적 지적 공부는 뭐냐? 가시, 형태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다 유형이라는 말을 일단 써놔요. 유형. 자, 불가시적 지적 공부는 형태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무형적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형적 측면은 유형적 측면은 7종류가 되고 무형적 측면은 한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합쳐서 몇 종류예요? 8종류가 돼. 그래서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다? 8종류다. 자, 그러면 간혹가다 이제 지적 공부가 이렇게 나와요. 우리나라 지적 공부는 유형적 측면과 무형적 측면으로 나눠진다. 그건 맞는 문장입니다. 이 말은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가시적 지적 공부가 뭐가 있다? 불가시적 지적 공부가 있다. 그러면 몇 종류가 있어요? 7종류. 요거는 한 종류. 그러면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 8종류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첫 번째 지적 공부부터 이제 천천히 나가보자. 자,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잘라요. 위에다가 대장이라고 써놓으라고. 대장은 몇 종류? 4종류입니다. 자, 그러면 대장 그러면 자꾸 형님들은 토지대장, 임야대장만 생각한다고. 일단 불식시켜야 돼요. 대장은 몇 종류다? 4종류. 자, 그러면 지적도 임야도 찾았어요? 네, 거기까지 잘라서 그 위에다는 도면을 써놔요. 그러면 도면은 몇 종류예요? 2종류. 그러면 벌써 6종류가 나왔네요. 자, 그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그 밑에다가는 이렇게 하나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대장 형식의 도면.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에너지도 없어요, 이제. 일단은 이제, 언주는 어떤지 봅시다. 딴 데는 다 해왔던데. 이제, 어제부터 개강이 들어갔거든. 그저께 화요일부터요. 자, 그러면 대장은 뭐예요? 몇 종류? 4종류. 도면은 2종류. 그럼 뭐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은 지적도, 임야도 몇 종류? 2종류.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뭐예요?
대장 형식의 도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합치니까 몇 종류가 나와요? 7종류가 나오죠. 자, 그러면 해당 토지의 소유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 거기 줄 쳐놓고 포함이의 제예요. 포함을 조심해서 다뤄와야 돼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지적 파일이라고 써놔요. 지적 파일. 그러면 지적 파일도 포함이 제예요. 포함. 그래서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다? 8종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 파일은 가시, 불가시. 그러면 지적 공부는 딴 거는 지적 공부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지적 공부는 몇 종류다? 8종류다. 그러면 선생님 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아니라니까. 오늘 애우라니까. 이해 안 게 이게 아니라 그냥 애우면 돼요. 지적 공부는 토탈 8종류다. 그러면 대장은 몇 종류예요? 4종류. 도면은 2종류. 대장 형식의 도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무슨 할까지 포함해서 지적 파일이 포함해서. 그러면 지적 공부는 몇 회 때 출제됐냐냐? 몇 회 때 출제됐다고 그래서 16회 때. 16회 때 이렇게 출제됐어요. 다음 중 지적 공부로만 모두 바르게 나열된 것. 이게 16회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다? 8종류. 그러면 대장 4종류, 도면 2종류, 대장 형식의 도면 1종류. 무슨 파일? 지적 파일. 그래서 토탈 8종류다라는 거. 근데 여기에서 이제 지적 공부란 할 때 이걸 조심해야 돼. 그러면 어디를 형광펜으로 전하냐? 임야도 자리를 현광펜 딱 전하라고. 자, 임야도는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쳐요. 임야도 밑에다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어요? 일람도. 일람도가 아니라 임야도입니다. 우리 형님들은 착시 현상이 벌어져요. 봐봐요. 임야도하고 일람도하고 비슷하게 보이죠. 그래서 일단 눈이 맛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람도는 지적 공부가 아니라 무슨 공부다? 기타 공부라는 거. 그러면 임야도가 바로 지적 공부라는 거. 또 하나는 이제 포인트 잡을 거는 그 다음에 세 번째 포함을 제로 장난을 많이 쳐요. 모의고사를 보면. 그러면 지적 공부란 그러면 두 개를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하라고요. 임야도 자리를 여기에 돼 있는지 그 다음에 포함을 제로 돼 있는지를 꼭 확인하는 연습. 그럼 지적 공부는 토탈 몇 종류다? 8종류다. 그러면 자, 그러면 첫 강의 듣는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 이제 요렇게 이제 암기가 돼야 돼요. 봐봐요. 지적 공부는 토탈 8종류로서 크게 가시적, 불가시적, 유형, 무형. 요거는 몇 종류? 7. 요거는 하나. 대장은 4종류. 도면은 2종류. 대장 형식의 도면 1종류. 무슨 파일? 지적 파일. 그러면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아니라 외우면 끝난다라는 거야. 이게 며칠 갈지는 모르겠지만. 자, 다음 이번에 무슨 공부가 나오죠? 부동산 종합 공부. 부동산 종합이 포인트가 돼요. 자,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25회 때 두 문제가 출제될 거예요. 개정이 돼서. 근데 뭐예요? 올해는 지문으로 출제 예상이 되고 종합 여기에서 종합 동그라미 써놓고 여기에다가 지적 소관청이라고 써놓으라고. 지적 소관청.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관리한다? 지적 소관청이 관리하는 거. 그러면 선생님 봐봐요. 자, 그러면 우리 최고 선거 관청은 뭐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지사,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 위에 누가 있다? 시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최고선거관청은 누구다? 국토교통부 장관. 따까리는 지적소관청이라고 적으면 돼요. 그러면 요 시도지사, 얘 권한이 남발하면 얘 승인을 얻어야 되겠죠. 얘 권한이 남발하면 누구의 승인을 줘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승인을 줘야 돼요. 근데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관리한다? 지적소관청이.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 관리한다. 어때요? X. 그러면 누가? 지적소관청이. 자, 그러면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러면 청강이 듣는 사람은 이제 외워요. 기존 수강생도 외우고 계시고. 그러면 토지의 표시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1이라고 써요. 1. 그 다음에 드는 2 뭐라고 써놨죠?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2.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3.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뭐예요? 4. 그러면 25회 때 기출문제가 이거예요. 다음 중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결론적으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 평가에 관한 사항.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죠. 평가가 아니라 가격이라는 거 적어놓고요. 그래서 이 의미를 하나 잡아두라.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토지의 표시 사회 관한이 이게 약간 이제 응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그러면 올해 이제 뭐예요? 요거 의미를 하나 출제될 수 있고, 그 옆에다 요거 하나 써놓을래요? 참고용으로. 그래서 지목과 관련돼서 지목이라고 하나 써놔봐요. 자, 지목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자, 지목의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지적공부. 자, 지적공부가 있는데 지적공부는 4종류에만 등록돼요. 자, 토지대장과 토지대장, 무슨 대장? 임야대장. 그 다음에 무슨 도? 지적도, 임야도. 그래서 몇 종류예요? 4종류. 그래서 지적공부가 등록된 지적공부 중에서 지목이 등록하는 건 4종류만 등록이 돼요. 무슨 대장이 있어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그래서 어떻게 외워야 돼? 바로 목도장. 앞으로 이렇게 온다고 그랬죠. 지목은 어디에만 등록돼? 끝자리가 도하고 장에만. 도가 뭔데요? 지적도, 임야도. 장이 뭐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그럼 지목은 어디에만 등록된다? 지적공부 중에서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번에는 지적공부가 아니라 기타 공부입니다. 기타 공부. 지목이 등록되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와 지상경계점 등록부.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작년에 뭐다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현재 그러면 기타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와 지상경계점 등록부는 뭐예요? 이거는 지적 공부는 아닙니다. 근데 요 속에 뭐예요? 요 속에 지목이 등록됩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어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 있죠. 토지의 표시에는 아까 뭐가 있다? 서재, 지번, 지목. 요게 지목이 등록되잖아요. 자, 지상경계점 등록부도 지목이 등록된다. 혹시 아주 좋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지적 공부와 기타 공부를 하는 것 중에서 지목이 등록될 사항으로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참 좋은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에도 지목은 등록된다라는 거야. 어디에 있다? 그게 토지의 표시, 그 속에, 그죠? 그러니까 요걸 한번 또 우려먹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한번 잡아서. 그래서 모의고사 종종 뭐다 좋은 문제가 나와요. 봐봐요. 이렇게 하면 진짜 좋은 문제가 나옵니다. 봐봐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지목이 등록될 사항으로 바르게 묶인 것. 그러면 우리 평상시 공부한 사람, 기종수감생들 이렇게 외웠잖아요. 뭐라고 외웠죠? 지적 공부만 외웠잖아. 지적 공부는 몇 종류? 네 종류만 등록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대장? 읽어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무슨 대장? 목도장. 이렇게만 외웠다고. 갑자기 목도장에 오다가 바로 지적 공부에 등록된 사항을 골라라. 그러면 이게 깜짝 당할 가능성도 있어.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도 지목은 등록된다. 왜?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지목을 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놓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지상경계점 등록부. 경계 배울 때 한번 다시 할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지목이 등록될 사항에는 뭐가 있다? 지적 공부 중에는 읽어봐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첫 강의 듣는 사람은 그냥 지적 공부는 목도장이라고 외우면 돼. 어떻게 온다고요? 지목자, 목자 땄어요. 끝자리가 뭘로 끝난 거? 도하고 장하고. 그러면 기타 공부는 무슨 공부? 부동산 종합 공부와 지상경계점 등록부. 이걸 한번 참고해보면 아주 좋은 문제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하고 또 조심해 줄 게 있어요. 지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건 이제 좀 약간 심화학습을 해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걸 하나 또 참고를 써놓냐면, 뭐라고 써놨죠? 정보 처리 시스템의 구축 요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주체가 달라져요. 자, 그럼 뭐가 붙었죠? 무슨 공부가 붙었죠? 지적 공부. 요거는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등록 주체가, 구축 주체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부동산 종합 공부가 같으면 이거는 달라져요.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구축한다? 이거는 지적소관청이 구축한다라는 거. 그래서 지문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중 틀린 것을 골라라. 자,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 정보 처리 시스템의 구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하려 한다. 어때요? X. 자, 그러면 지적 공부의 구축은 누가 구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구축한다? 지적소관청.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 종합 공부와 지적 공부의 구축 문제에서 그러면 구축이 나왔으면 뭐부터 찾아봐야 돼? 지적 공부냐, 부동산 종합 공부냐. 그럼 다시 이제 한번 외워보죠. 정보 처리 시스템 구축, 지적 공부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소관청이. 그래서 제가 이걸 뭐다 강조를 좀 해놓은 겁니다.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관리해? 지적소관청. 구축도 누가 해? 지적소관청. 그러니까 이런 걸 뭐다 공부를 찾아보면 이런 것들은 기본서에도 안 나와. 기본서 자체에서 자기가 이런 뒷면에 뭐다 투시력을 키워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러면 자, 두 가지를 이제 외워야 되겠네요. 등록사항은 이미 출제가 됐으니까 출제가 안 될 거고.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 관리한다. 그때 X 누가? 지적소관청이. 구축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표적으로 이제 지목이 등록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아까 거기의 근거는 어디에 나와 있다?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 포인트를 그렇게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로 3번에 무슨 소관청이 나와요? 지적소관청.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줄 쳐놓고요. 자, 지적 공부를 관리한다. 그러면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그 뒤에 이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찾았어요? 예. 그러면 제가 읽어볼 테니까 정강의 듣는 사람은 찾아서 줄을 거나 봐요. 자, 지적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찾았어요? 예, 찾았죠. 여기서 대표적으로 우리 시장, 일반 행정시장은 포함돼야 안 돼요. 포함되고. 그래서 포함을 동그라미 쳐놔요. 행정시 시장은 포함. 자, 그 다음에 자치구가 아닌 구의 시장은 제외된다. 나와있죠? 그러면 자치구가 아닌 구를 주의 시장을 뭐라 그런다? 이게 대도시 시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대도시 시장은 포함이다, 제외다? 제외다. 그러면 군수구청장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청장은 포함이 제외예요. 포함. 이게 무슨 구청장이에요? 간선구청장이라고 그래. 자, 그러면 발음이 안 좋으니까 하나 적어놨어요. 무슨 구청장이에요? 간선. 국가가 발령된 구청장도 포함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마포구청장은 무슨 구청장일까요? 이거는 자치구청장. 요거는 원미구청장은 간선구청장. 그러면 간선구청장도 포함제, 포함.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지적소관청의 개념에서 포함, 재해, 포함. 요거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근데 지적소관청이 한 두세 번 출제되는 게, 자, 지적소관청하고 지적소관청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 여기에다 이제 꼬리표를 붙여서 바로 지자체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 장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만 좀 잡아두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소관청은 읽어봐요. 지자체장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 그럼 누구다? 국가기관장으로서의 의미를 나타낸다는 거. 몇 번 출제됐어요. 자,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란 지적 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하나 이때 지적소관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미를 말한다. 어때? X 뭐요? 국가기관장으로서. 그렇게 이제 의미를 잡아두면 돼요. 그래서 요거 지자체장의 의미 X 이렇게 잡아놔. 자, 그러면 4번에 뭐가 나오죠? 필지. 필지란 거기에다 둘을 줄쳐놔요. 이제 더 이상 살 안 붙여도 돼요. 필지란 무슨 단위가 된다? 그 밑에 토지 등록 단위. 그거 하나 줄쳐놔요. 자, 그러면 토지 표시. 그러면 토지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래서 사실이라는 걸 잡고, 그러면 토지 표시상에는 뭐가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또 첫자 따지 말고, 아까 저희 집 주소만 외우면 돼요. 그러면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확인을 해놓으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소유자가 들어가면 X다, 오다. X가 돼요. 그러면 요번에 이제 EBS 모의고사에 이 문제를 하나 출제했네. 방문관 모의고사도 출제하고, 다음 중 토지 표시상으로 바르게 묶인 거. 뭐다? 그러면 뭐가 묶인 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로 묶인 것을 골라라. 이걸 문제를 내놨어요. 자, 그러면 첫 번째지, 지번. 지번이란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지적 공부에 등록한 번호. 번호가 뭐예요? 지번. 지번의 개념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자,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제어로서 이제 동리에다 생각한다잖아요. 제일 많이 출제된 게 동리니까. 이때 동리는 뭐예요? 이때 동리는 엄면이 아니라 동리라는 걸 잡아두시라고. 그러면 이번 달 코스는 거기까지만 잡아놔요. 동리. 그래서 동리. 그러면 가장 많이 출제된 지문이 이거예요. 자,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적으로서 엄면, 이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때 X, 엄면이 아니라 동리. 요거 하나 다음 눈으로 확인하고. 자, 지목 그러면 어디를 포인트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영도. 그래서 영도에 따라 형광펜 닦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다? 영도 지목이다. 근데 영도 항상 지목이라는 자리는 그 자리예요. 근데 그걸 장난을 쳐서 한 두세 번 출제를 했어요. 한번 봐봐요. 토지의 주된 성질에 따라 어때요? X.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뭐예요? X. 그래서 X가 됩니다. 그래서 어제 뭐예요? 공시법 선생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 지목이 하나 더 늘어났다며 공법 선생님들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무슨 소리예요? 공법이 우리 지목 몇 개예요? 28개죠. 그럼 하나 늘어나면 몇 개예요? 29개죠. 그럼 무슨 소리예요 형님? 뭐 지목 금시초문이네 그랬더니 공법 선생님들이 그러던데 그래서 이제 또 공법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공법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봤더니 뭐예요? 야 지목 하나 늘어났다며? 그랬더니 네가 모르면 내가 어떻게 하냐 임마 이러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야영장이라는 뭐다 영도 지역이 하나 늘어났다는 거. 그건 수강생들이 잘못 듣고 뭐라는 게 지목이 하나 늘어났다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난리는 그래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원래 건축물은 몇 개예요? 28개죠. 하나 늘어난 게 뭐예요? 야영장. 그래서 그게 하나 늘어나니까 수강생들이 뭐다 물어본 거야. 뭐라고? 지목이 하나 더 늘어나냐고. 그래서 건축물이 그게 28개고 지목도 28개죠. 근데 야영장이 하나 더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이제 한 거야. 잘못 수강생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법 선생님, 이제 공시법 선생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했나 봐. 하나 더는. 그럼 또 저는 누구한테 연락해봤어요? 어제? 동희 형한테 연락을 해봤어요. 근데 전화를 한 거는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내 붙잡아 놓고 40분을 통화했네요. 40분을. 배터리도 없어 죽겠는데. 그래서 뭐 그거 하나 물어보려다가 지금 붙잡혀가지고 40분을 통화했습니다. 40분을 통화해요. 그래서 뭐 똑같다며요. 건축물에 뭐다 몇 개? 28개. 지목도 28개인데 요번에 야영장이 하나 늘어났다며요. 그 이야기더라고요. 보니까 자처 지정을 묻혀서 보내보니까 지목은 그대로 28개입니다. 착각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저는 야영장이라는 용도가 늘어나는, 공시법 선생님한테 전화 받으니까, 야영장이라는 용도가 늘어날만 하겠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우리 그러면 지목에 야영장이 있거든. 뭐가 붙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야영장이 지목이 달라지거든. 지리산 안에 야영장이 있어. 그럼 뭘로 갈까요? 임야로 가겠죠. 임야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야영장은 지목과 관련돼서는 그렇게 이제 처리가 될 거고요. 그러면 지목은 무슨 지목이다? 영도 지목이다. 자, 그러면 이제 경계점이에요. 경계점은 이제 뭐예요? 경계점은 뭐예요? 점 동그라미잖아요. 경계점에서 점. 자, 경계점은 점이 포인트야. 그래서 뒤에 선의 굴곡점 줄쳐놔요. 선의 굴곡점 줄쳐놓고 점 동그라미. 자, 점. 자, 그 밑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동그라미.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경계점이 되려면 뭐다? 점점이 들어가야 돼. 점점. 그걸 경계점을 경계로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번 봐봐요. 요게 뭐예요? 요게 선의 굴곡점이잖아. 요게 경계점이야. 요게 뭐다? 요게 뭐예요? 좌표죠. 요 좌표는 어디만 등록돼요? 경계점, 좌표 등록별만. 그래서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과 무슨 점? 선의 굴곡점. 이게 무슨 점? 경계점. 자, 경계점을 알았으니까 거기 뒷장을 한번 넘겨봐요. 자, 뒷장을 넘겨보니까 경계란 무슨 별로? 필지별로. 그래서 필지별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세요. 필지별로 경계점과를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 이걸 뭐라 그런다? 경계. 자, 경계가 뭉치면 뭐가 나와요? 면적. 면적은 무슨 면상 넓이? 수평 면상의 넓이. 그래서 수평 면상의 넓이 줄쳐놓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적이에요? 수평 지적, 평면 지적, 몇 차원? 2차원 지적이다. 이렇게만 이번 달 것에 확인 사살하면 되고요. 자, 밑에 무슨 뭐가 나오죠? 토지이동. 토지이동의 개념은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자, 토지이동이란. 그러면 토지이동이란 나와 있죠. 자, 그러면 토지이동이란 뭐라고? 이자가 무슨 이자예요? 다르리. 그러면 토지이동이란 뭐를?
토지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럼 토지의 표시가 뭔데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럼 6개가 뭉치면 뭐예요? 한 필지. 이게 달라지면 토지 이동이 돼. 자, 어쨌거나 보니까 이번 달 코스 보니까 다 이제 마치더라고. 자, 그럼 봐봐요. 자, 이제 잡아봐요. 뭐라고 써놨죠? 분할. 분할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아니다에 또 생각 또 그러는데, 또 그러네. 자,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면적, 경계, 좌표 달라졌죠. 무슨 이동? 토지 이동. 100% 다 맞히던데, 이제 다른 거나와.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합병. 합병은 토지 이동이 아니에요. 또 아니란다, 또 아니란다. 기타고 좀 그래봐요. 자, 몇 필지? 두 필지. 합쳤죠. 뭐가 더 달라져요? 면적, 경계, 좌표. 그럼 합병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 그렇죠. 지목이 바뀌었어요. 지목 변경은 무슨 이동? 토지 이동. 그러면 25일 때 2.5점짜리. 자, 봐봐요. 자, 소유자 변경이에요. 소유자 변경은 토지 이동이다, 아니다? 아니다. 소유자는 토지 표시사항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토지 이동 표현은 따로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개념만 정확하게 외우면 돼요. 이제 100% 잡아야 돼. 100% 잡아야 돼. 그래서 이번에 방문관 모의고사에다 다음 중 다른 것 중 토지 이동 사유로 바르게 묶인 것을 골라라. 이걸 이제 내거든. 그러면 토지 이동의 개념만 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25일 때 41번 문제가 이거예요.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가 아닌 걸 골라라. 4번에 무슨 변경? 소유자 변경. 이게 25일 때 기출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그러면 이제 가짜 붙을 필요 없어요. 이제 확인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뭐하거나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거. 그러면 새로이 정한다. 무슨 등록? 신규 등록. 그래서 1번 타자. 무슨 등록? 신규 등록.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새로울 신. 그래서 새로울 신이라는 것은 항상 신자라는 것은 지적 공부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 그래서 창설적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야. 그러면 신규 등록 시 등기부를 첨부한다. 어때? X. 등기부도 없는데 뭐 등기부를 첨부합니까?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시킬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근본적으로 등기 촉탁 사이에서 뭐 된다? 제외. 그걸 세 가지가 딱 나와야 돼. 신규 등록 특징은 창설적 효력, 등기부 X, 등기 촉탁 X. 이렇게 이제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세 개를 잡아놓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안 해도 돼요. 기존 수강생대로 내공이 쌓여서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걸 무슨 등록이다? 신규 등록이다. 자, 여기 이제 한번 보실래요? 청강 등본은. 자, 반드시 이거는 본능적으로 나와야죠. 그러면 어떻게 읽나 봅시다. 뭐라고 전하세요? 지적의 3요소. 불러봐요. 토지, 지적, 공부, 등록. 그렇죠, 등록. 그러면 등록이 지적의 몇 요소? 3요소. 요거는 8종류. 8종류 그럼 벌써 대장, 4종류, 도면 2종류, 대장 형식의 도면, 지적, 파일. 이게 또 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러니까 자꾸 안 되는 사람은 자꾸 핑계만 돼요. 와서 선생님, 저는 지적 공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아니라니까. 이거는 외우면 된다니까요. 외우면 된다니까. 자, 그러면 지적 공부는, 자, 무슨 대장이 있었어요? 임야 대장. 임야 대장 붙으면 와이프가 따라붙어. 임야도가 따라붙어요. 그럼 토지 대장이 따라붙으면 꼭 지적도가 함께 빛이 되거든.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한번 해보죠.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그럼 임야에서 토지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리해 먹어봐야죠. 자, 무슨 전환? 등록전환. 등록전환은 그러면 어디에서?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가는 것만 등록전환이라고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것은 등록전환이 아닙니다. 그러면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에서 이로. 그러면 우리끼리 약속하면 뭐예요? 임에서 토로 가는 것. 임토. 이게 가는 게 무슨 전환? 등록전환이다. 자, 그래서 임토라고 딱 확인해 놓고. 자, 그럼 몇 필지? 여기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그럼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것. 이제 개념 확인하고 수업 들어가려고 그래요. 분할.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그러면 여기 이제 몇 필지? 두 필지. 합치는 걸 뭐라 그래요? 합병. 합병은 뭐예요?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그죠? 자, 그러면 지목 변경은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꿔 등록하는 것을 무슨 변경이다? 지목 변경이다. 지목 변경.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항상 측량은 어디로 연결돼요?
면적과 경계와 좌표가 달랐을 때. 그러면 잘 봐봐요. 최근에 출제된 거. 대가 뭐예요? 지목입니다. 자, 대목, 지가 뭐다? 지금 대가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무슨 변경을 가져왔죠? 지목 변경. 경계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지목 변경은 청량하지 않는다. 그러면 25일 때 지적 청량이 대상이 아닌가? 무슨 변경? 지목 변경. 최근에 출제된 거. 자, 그러면 이제 축척 변경. 축척 변경은 개념 잘 잡아놔야 돼. 그래서 무슨 도? 지적도. 줄 쳐놔요. 지적도. 청강이 듣는 사람은 지적도. 요 자리를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 그러면 지적도의 도면이 나오면 X다, 오다. X. 도면이 나오면 X. 도면은 몇 종류? 두 종류. 그러면 결론적으로 축척 변경, 임야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지적도의 도면이라고 나오면 틀린다고. 도면. 무슨 도에? 지적도에.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것만 축척 변경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제 축척 변경의 개념. 선생님, 저는 축척 변경의 개념이 이해가 안 돼요. 외우라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축척 변경이라 그러면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가는 거. 외우면 되는 거야. 선생님,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외우라는 거예요. 이해와 안개를 분명하게 구분해 놓으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것만 등록전환이다? 임에서 토로 가는 거.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거. 그러면 한 필지를 두 필지로 이상하니까 경계가 새로 생겼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해해야죠. 써먹어야 되니까. 경계가 새로 생겼어, 안 생겼어? 생겼어. 그럼 청량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봐봐요. 그 다음 단계를 이해하라고. 그 다음에 봐봐요. 몇 필지? 한 필지, 몇 필지, 두 필지. 기존 필지가 7이면 뭐다? 7-1. 요게 뭐다? 지번이죠. 그럼 결번이 생겨서 지번이 생성됐어. 결국은 분할은 결번이 발생한다. 어때? X.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념부터 외우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 단계는 그걸 써먹는데 이해를 하시고. 그걸 이해를. 그러니까 우리 형님, 누님들은 이해와 암기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지금. 뭘 외워야 되고, 뭘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이해하고 암기를 외울 거는 외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체로. 근데 맨날 핑계만 대니까 어쩌면 와서 뭐라 그래? 왜 등록전환이에요? 저는 몰라요. 무슨 말씀인데. 국가가 임에서 토로 가는 걸 등록전환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번에 한번 맨날 이야기만 나오면 뭐 있었는 이야기? 우리 첫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 왜 무효예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해서 국가가 선언했기 때문에 무효야. 근데 국가가 뭐의 한 형태로? 반사의 질서 형태로 봤다라는 거야. 그죠? 그럼 중동은 첫 계약이 유효다, 무효다? 유효. 왜 무효다? 국가가 유효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 와서 봐봐요. 읽어봐요. 뭐라고 써놨죠? 청약. 청약이 왜 의사표시예요? 몰라요, 저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와서 청약이 왜 법률 사실이에요? 저 몰라요. 학자가 법률 사실하고 명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왜 갑성이에요? 애삼촌이 성갑이니까 갑성이를 거꾸로 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름의 유래는요. 아, 진짜요. 아버님, 그 애삼촌이 박자, 성자, 갑이거든. 그래서 성갑. 애삼촌이 출생신고하러 갔거든. 뭐예요? 출생신고. 그래서 얘 이름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뭐예요? 갑성. 이렇게 한 거예요. 이름 유래는 그렇게 된 거예요. 이름의 유래는. 이름 특이하죠. 이름이 유래 없는 사람이 없죠. 근데 왜 그럴까요? 형이 뭐예요? 갑진년에 태어나서 갑진이야. 갑진이. 그렇다니까 또 뭐예요? 제가 뭐예요? 애삼촌이 가서 성갑, 갑성. 그랬더니 또 해필 또 동생이 갑인년에 태어났어. 그래서 갑인이 된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이름 유래가 이렇게 된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갑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남자 중에 뭐다 띠가 제일 좋은 애가 누구예요? 호랑이띠 있다. 가빈이가 이제 호랑이띠고, 형이 뭐예요? 용띠야. 저는 뭐예요? 재수없대요. 잔나비띠래요. 그래서 잔나비띠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름의 유래가 그렇게 져준 거야, 그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봐봐요. 형님이 와서 왜 법률 사실이냐? 저도 몰라요. 뭐 질문을 그렇게 하면 저도 황당합니다. 황당하다라는 거예요. 황당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외워야 되는 거야. 이해와 암기를 구분해야 돼요. 법은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외워서 이해시켜가는 게 좋아요. 외워서. 어차피 이해하더라도 문제를 안 풀리거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요거는 무조건 외워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써먹기 위해서는 그냥 생각 없이 외우면 안 돼. 이제 써먹을 준비를 하면서 영어 정리를 해야죠. 한번 보면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봐봐요. 자, 이게 몇 필지예요? 두 필지. 합치는 걸 뭐라 그래? 그럼 8이고 8-1이고. 그럼 여기 없어졌죠? 없어졌으면 어디로 가요? 결번대장. 연구 보존하게 된다고. 결번이 발생하면 지번대장이 아니겠죠? 결번이 발생하면 결번대장으로 가겠지. 결번대장과 관련돼서 작년에 간접적으로 출제될 거예요. 그럼 분할은 뭐라? 분할은 나누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나누는 거. 합병은?
합치는 거. 그럼 분할과 합병은 뭐다? 반대 개념으로 가겠네. 그죠? 하나 빼고는. 그러니까 분할과 합병은 같은 지문에 나오면 X다, 오다. X. 그렇죠. 통상 X겠죠. 분할은 나누는 거, 합병은 합쳐지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감각을 지금 뭐다? 이제 그 다음 단계 내용을 숙지하면서 이제 이해해가면서 문제에다 접목을 시켜나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봅시다. 자, 그러면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 이제 대표적으로 뭘 외워야 돼요? 자, 요거는 외우라고 그러잖아. 무슨 축척? 법정 축척. 그렇죠? 법정 축척 몇 가지? 또 다 까먹었대요. 봐봐요. 자, 법정 축척은 몇 가지다? 7가지가 돼요. 7가지. 법정 축척은 7가지. 요거는 무조건 또 외워놔야 된다고. 법정 축척은. 법정 축척은. 자, 법정 축척은 그러면 몇 개가 있다? 7개. 그래서 기본 축척으로 규칙을 한번 마련해놔서 이거는 무조건 외워놔야 이제 써먹죠. 자, 600분의 1과 500분의 1. 요거 분모 2배 하면 얼마다? 1200분의 1. 요거 분모 2배 하면 2400분의 1. 그냥 규칙을 약간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냥 외우보다. 자, 500분의 1을 분모를 2배 하면 1000분의 1. 그 다음에 3000분의 1. 그 다음에 6000분의 1. 그죠? 그러면 이제 외워놓고 약간 동기부여를 하면 돼. 봐봐요. 자, 지적도는 7가지를 다 사용해. 그러면 우리 요거 봐봐요. 뭐라고 써놨죠? 중간만 하면 돼요. 중간만. 그렇죠? 제가 뭐 100m 몇 초 뛸 것 같아요? 3입니다. 11조 3. 11조 3. 되게 빨라요. 육상에서.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돼요.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제가 뭐 군대 가서 뭐 선착순 집합하면 어때요? 1등이에요? 중간가요? 아니에요. 1등 가면 엎드려 받쳐 있어야 되니까. 걸어가야 돼. 중간 가요. 그냥 놀면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괜히 뭐 가서 일찍 가가지고 휴지 줍고 뭐하러 해요. 중간만 가면 되지. 그렇죠? 중간만 가면 되지. 자, 그럼 결론적으로 봐봐요. 중간이요. 지적도는 중간을 사용하는 거야. 지적도의 축척, 일반 축척. 몇 도? 1200분의 1. 임야도는 좁아요, 넓어요? 넓죠? 그러면 한꺼번에 집어넣으려면 어때야 돼? 대축척을 소축척을 사용해야 되겠죠? 그럼 임야도는 이 2가지 축척을 사용한다고. 그럼 몇 분의 1이다? 6000분의 1. 이건, 그러면 우리 구청 가서 임야도 떼보면 통상 6000분의 1로 되어 있어요. 지적도는 뭐예요? 1200분의 1. 근데 여기는 에어놓고 나중에 써먹어야 돼. 봐봐, 이제 이해를 해야죠. 여기 대축척이에요, 소축척이에요? 대축척. 요거는. 그럼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6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가는 것도 축척 변경이다. 어때? X. 어디에서 어디로? 소축척에서. 그럼 6000분의 1로 해서 몇 분의? 600분의 1. 그 다음 단계가 이해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턱대고 축척 변경도 모르면서 그 다음에 이해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외워야 돼, 안 외워야 돼? 외워야 돼. 그러면 민법을 잘하는 사람은 뭘 잘해야 돼? 이해 천만의 말씀이야. 민법도 잘하려면 암기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암기해야 돼. 요건과 효과를 암기해야 돼. 요건, 효과, 요건, 효과, 요건, 효과. 이게 공식이거든.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법학은 기본이 암기야. 암기. 암기 안 되면 어떻게 해? 계속 보지 뭐. 봐야죠 뭐. 어떻게 해요? 몇 번까지 봐야 돼? 25번. 25번만 보면 암기가 됩니다. 그럼 지금 암기가 안 됐다는 것은 25번이 반복이 안 됐다는 거야. 만약에 저는 25번을 반복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어머니, 왜 저를 이렇게 못나게 낳아줬어요? 이거 해야 된다고. 근데 일반인들이 25번을 외우면, 그 다음 뭐다? 자꾸 보게 되면 저절로 외워져요. 저절로. 제가 뭐 부산에 갈 때 뭘 타요? 기차를 타고 가잖아. 그럼 요맘때 오면, 야, 기차 한 대 지나가겠다. 하도 뭐다, 요 두리번 하니까. 요 지역에 가면 또 뭐다, 화물차가 지나가겠다. 그게 이제 뭐예요? 암기가 되는 거예요.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계속적으로 막, 처음에 부산 갈 때, 기차 타고 갈 때 가슴이 다 벌렁벌렁 하더라고. 아, 설레인다. 그랬더니 자주 다니니까 뭐예요? 똑같아. 맨날 주변이 똑같아요. 지겹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몸을 학대해야 돼. 몸을 왜 학대해야 돼? 그 전날 밤을 꼬박 새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럼 기차 타고 가면 졸기 시작해요. 그럼 눈 감고 눈 떠버리면 뭐다 벌써 와 있거든. 그러니까 지방 가는 날은 밤새고 가는 날이에요. 그러면 기차 딱 타면 졸아버리거든. 그러면 눈 감았다 눈 떠면 뭐예요? 와 있거든. 그래서 옛날에 KTX 타고 가는데 눈 감았는데 눈 떠. 제가 KTX에 이렇게 누워있더니 누가 와서 때려요. 누가 때려요? 딴 사람이랑 같이 있어요. 그랬더니 야 인마 일어나. 부산 다 도착해서 그러는 거야. 아 좀 더 자게요. 놔두세요. 뭐 차비 더 달라는 소리도 하는데 부산역 가서 내리면 되지 뭐.
자, 그래서 이제 자기가 피곤하게. 그러면 우리가 무조건 법학도 뭐다?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 그래서 이해 천만의 말씀. 맨날 이해해봐야 풀리나? 맨날 안 풀립니다. 한번 봐봐요. 그러면 법정 측정은 몇 가지? 7가지. 그럼 툭툭 나와야 돼. 그럼 규칙을 마련했죠. 6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그럼 몇 분의 1? 500분의 1. 왜 그러면 2000분의 1을 사용해야지? 왜 안 사용? 이게 있잖아. 2400분의 1. 건넜죠? 3000분의 1, 6000분의 1. 그러면 외우는 것도 규칙을 마련해서 외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로 7번입니다. 자, 지적기준점. 그러면 지적기준점은 거기 일단은 뭐예요? 3개야. 3개. 3개죠? 밑에 뭐가 있어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관점. 근데 와서 이렇게 물어봐요. 왜 지적삼각점이 요거야만 됩니까? 아, 국가가 지적기준점을 정해놓은 거야. 뭐라고? 지적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관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다음 단계 써먹으면 돼요. 지적기준점이란 삼각점, 지적삼각 보조점, 지적도관점을 말한다. 어때? X. 삼각점은 국가기준점이야. 지적기준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삼각점하고 지적삼각점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거 하나 잡아놓고 거기 맨 앞에 가서 특별시장부터 가로를 쳐요. 특별시장부터 지적소관청까지. 맨 뒤에 지적소관청 있죠? 그걸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기준점은 누가 관리한다?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관련.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틀리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지적기준점은 누가 관리해?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요거는 그러면 지적기준점은 장난치면 2군데 장난치겠네요. 자, 그러면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을 뭘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그러면 지적삼각점을 뭐로? 삼각점으로. 그러면 외우면 되는 거예요.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이해인 거지. 그럼 만약에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25회 때 지적기준점이 나왔거든. 누가 관리해요?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 문제 나가요. 지적기준점과 관련된 설명 틀린 거. 1번에 시, 2번에 지, 3번에 시, 4번에 지, 5번에 지적청량 수행자. 정답은 지적청량 수행자. 문제 안 읽어도 정답이 나오는 거야. 시지가 관리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개입될 여지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문제도 그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문제는 풀이는 뭐다? 예술인 거예요. 예술. 기술이야, 기술. 그러니까 우리 형님들은 문제 푸는 기술이 없다는 말이에요. 기술이 없다. 그렇게 이론과 문제를 상호 접목을 못 시켜나가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님, 누님들은 절대 실력 없어 떨어진 게 아니야. 뭐가요? 문제풀이 기술이 없고, 기술이 없는 대신에 뭐가 없다? 순발력이 없다라는 거야. 순발력이. 응용력이 떨어지고 순발력. 순발력, 응용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뭐 집사람 뭐 안 그런가요? 맨날 뭡니까? 느릿해가지고. 요즘 뭐 공무원 준비한다고 할머니 돼가지고 미치겠어요. 머리가 백발이 돼가지고. 멍해, 지금. 거기도 뭐요? 제가 어제나 원주 간다 그러면 뭐예요? 어제도 12시간 수업했거든.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오프라인으로 12시간 와요. 집에 가서 컴퓨터에 앉았는데 작업을 하려니까 저도 모르게 막 이러는 거예요. 나 자야 되겠다. 아침에 못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6시 10분에 깨워줘라. 그랬더니 저 깨우고 지금 자고 있을 거예요. 코골, 이빨 들득 가면서. 하면서.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외워야 된다는 거. 그러면 가로 8번 봐봐요. 무슨 정량? 지적청량. 그럼 여기 한번 보죠. 지적청량. 몇 필지예요? 그럼 몇 필지예요? 그럼 뭐가 달라졌어요? 경계. 요거는 좌표. 그러면 지적청량이라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정하는 청량. 무슨 청량? 지적청량. 그럼 두 번째 줄 거 넣으면 되잖아요. 키워드. 경계 또는 좌표, 면적을 정하는 청량. 근데 이것 때문에 봐봐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잘 나오는 거야. 봐봐요. 몇 필지예요? 이해해봐요, 이제. 몇 필지? 2필지. 합치는 걸 뭐라 그래? 합병. 뭐가 달라졌어요? 면적, 경계, 좌표. 달라졌죠. 달라져서 또 합병은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왜? 합병은 2필지를 합산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합병이 그래서 잘 나오는 거야. 합병이. 원래는 면적과 경계와 좌표가 달라지면 청량해야죠. 근데 합병은 뭐다? 면적과 경계와 좌표가 달라졌지만 뭐예요? 2필지를 합산하면. 그러니까 합병은 청량한다.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단골 메뉴라는 거예요. 단골 메뉴. 자, 그럼 이제 9번에 무슨 청량 수행자예요? 지적청량 수행자. 그럼 지적청량 수행자는 누굴 지적청량 수행자라고 그러냐? 둘이 있어요. 지적청량업자와 뭐예요? 한국국토정보공사. 이걸 뭐라고 그런다?
지적청량 수행자. 국가가 지적청량 수행자는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뭐라고 그런다? 지적청량 수행자. 그럼 외워야죠. 지적청량 수행자는 누가 있다? 지적청량업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그런데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대한지적공사가 전신이어서요. 명칭이 바뀐 거고. 근데 여기에서 약간 이제 구분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지적청량업자는 그 밑에 처음 강의 듣는 사람은 시도지사 등록이라고 써놔요. 시도지사 등록. 그 다음에 한국국토정보공사는 무슨 등기? 설립 등기하면서. 자, 그러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외워놨으면 이제 자기가 써먹어야 돼. 자, 봐봐요. 지적청량 수행자는 시도지사 등록한다. 어때? X. 왜?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있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지적청량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한다. 어때? X. 누구한테 등록한다? 시도지사 등록. 그래요. 그 정도만 해놓으면 돼. 지적청량 수행자는. 일단은 용어 정리는 그 정도는. 봐봐요. 이제 본능적으로 나와봐요. 이제 봐봐요. 이거 봐요. 지적공부. 또 지적공부라 한다. 도면 내정, 대장 내정료, 도면 두 종류, 대장 형식의 도면 하나, 가지적 지적공부 하나는 지적하여 몇 종류? 8종류. 이렇게 지적공부하면 머릿속에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하나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시험장에 가서 이제 자기가 이용된다고. 읽어봐요. 분할 그러면 생각나요? 그러면 분할을 읽으면 머릿속에는 이미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거. 그래야 시험장은 분할 읽으면서 문제를 적재적소에 빨리 갖다 붙이지. 그렇죠? 한번 봐봐요. 합병으로. 합병이 뭐예요? 이러면 끝난 거예요, 벌써. 그러면 합병 그러면 벌써 PDD 와야 돼. 합병이란 벌써 기억은 더듬어요. 두 필지를 한 필지 이상으로 합하는 것. 이렇게 있죠. 두 필지 이상은 몇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그걸 뭐라고 그런다? 합병. 지적소관청이다.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부장장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나와야 돼. 본능으로. 지목 그러면 지목이란 어디? 용도. 주된 용도에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 입점관을 직선으로 연결한 걸마다 경계. 면적 그러면 수평 면상의 넓이. 이렇게 이제 의미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거기까지 하고 테마 2 계속 들어가자고요.